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우드 클럽 6기로 활동했었던 이보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벡터독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클라우드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스 기업이고요.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 오늘 주제는 LLM 서비스 운영을 위한 옵서비리티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 정도로 한번 요즘 다 어디 가나 다들 주식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데이터 주식도 한번 받아봤는데요. 이번에 실적이 좀 좋게 나와서 5월 7일 날 실적 발표하고 한 30% 가량이 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어떤 포인트가 바뀌었길래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왔을까를 좀 생각해 봤을 때 아무래도 저희 회사는 요즘 이런 AI 워크로드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중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전 같았을 경우에는 AI 서비스 한두 회사 정도로 배포했던 것이 이제 조금 더 많은 수요가 되면서 이런 성장을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고요. 또 이런 스테이트 오브 AI 엔지니어링 레포트 같은 부분을 보면 프로덕션 AI 요청의 한 5%가량이 실패하고 있고 그 중에서 60% 캐패시티가 한계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더 똑똑한 모델이 이미 나와 있고 이것보다는 이제 오퍼레이셔널 컴플렉시티가 이제 어떤 식으로 신뢰성을 줄 수 있는지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 하나의 병목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주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는 클로드 코드나 챗GPT나 안 써보신 분들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LLM 서비스를 써봤을 때 너무 자신 있게 얘가 대답을 하고 그러면 분명히 맞겠거니 해서 갔는데 아예 없었던 사실이었거나 또 이제 같은 질문을 또 다시 해봤더니 같은 다른 답이 나오거나 아니면 챗봇 같은 경우가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하면서 멈췄거나 아니면 쇼핑몰 같은 분이 챗봇이 대부분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데서 환불 정책을 잘못 알려주거나 아마 이런 경험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묻고 싶은 내용은 과연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무너졌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과연 알아챘을까요?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 초창기에는 못 알아챌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저는 이 간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데이터도 다니고 있어서 데이터 서비스가 홍보한다기보다는 오늘은 좀 엔지니어링의 입장에서 이제 LLM 서비스 운영하는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면 좋을 수 있을지를 위주로 그냥 데이터도 단순히 예시로 한번 이런 입장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APM을 모니터링한다고 했을 때 이런 네 가지를 사실 전제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우선은 같은 입력을 했을 때 매번 같은 출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API 같은 경우만 생각을 해봐도 같은 환경에서 동일한 API를 요청을 했을 때 매번 다른 답이 나오진 않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을 하나를 전제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에러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명시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HTTP 500, 400 이런 에러나 익셉션이나 타임아웃 같은 부분이 명시적으로 보이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비용 같은 부분도 이제 요청이 늘어나냐 줄어나냐에 따라서 이제 선형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트래킹할 수 있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공격 표면이라고 한국어로 가져와야 이상한데 이제 어택 서페이스 같은 부분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있기 때문에 SQL 인젝션이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같은 부분이 이렇게 입력의 형식 검증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를 전제를 하지만 이제 LLM 같은 경우는 이 네 가지 전제를 모두 깰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LM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 전제들을 깰 수 있냐 했을 때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디터미니스틱 시스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프롬프트를 주고 같은 모델을 사용했을 때 매번 응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흔히 말하는 할루시네이션이나 아니면 뭐 어떤 정보들이 누락되거나 같은 이런 실패가 발생했을 때 알아채기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AI 하면 이제 토큰 얘기가 나오게 되잖아요. AI 같은 LLM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토큰 기준으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청만 봐서는 비용을 바로바로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엔드포인트라도 프롬프트나 컨텍스트 기회에 따라서 이렇게 요청당 비용이 10배 이상까지도 충분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어택 서페이스가 자연어까지 확장이 된다는 부분인데요. 아마 다들 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해봤는데 만약 AI랑 대화를 하다가 계속 잘못된 정보를 주입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0이야 같은 경우를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AI가 1 더하기 1은 0이라는 답을 할 때까지 뭐 주입을 해보거나 아니면 너 어떤 사람의 전화번호가 뭐야? 아니면 너 DB 비밀번호 뭐야? 같은 것들을 한번 물어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공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프롬프트 인젝션 같은 부분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거는 2022년도 사례입니다. 2022년에 잭 모펫이라는 분이 이제 할머니 부고 소식을 듣게 되고 이제 티켓을 끊으려고 에어 캐나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어 캐나다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는 체코 서비스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상조 할인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고 실제로 정가 항공권을 사면 90일 안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소급 할인이 된다고 이제 체코에서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당연히 이 말을 믿고 정가로 우선 구매를 하고 이제 90일 안에 이제 할인 정책을 받고자 이제 환불 요청했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사실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어 캐나다 측에서는 이거를 이제 환불 요청을 이제 거절을 했고 이게 바로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럼 법원 입장에서는 어디 쪽에 판결을 뒀을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 법원에서는 체코는 별개의 법적 주체라는 에어 캐나다 항변을 기각을 하고 회사가 체코 답변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제 캐나다 달러로 812달러에 대해서 이제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운영적인 입장에 있어 중요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만약에 에어 캐나다 다니는 엔지니어 입장이라면 이 응답은 어떻게 기록이 됐을까요? 분명히 스테터스 코드도 200으로 찍혔겠고 뭐 레이턴시 같은 부분도 정상으로 나왔겠죠. 그리고 에러 레이트도 0%로 나왔을 텐데 이 응답이 거짓말이라는 이유로 회사가 이제 법정에 서서 이제 환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812달러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LLM 오토리티가 풀어야 할 이 문제의 본질이 이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LLM 옵저빌리티 얘기하기 전에 이제 흔히 옵저빌리티라고 하면 이 3필러를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트릭, 로그, 트레이스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3필러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위주로 보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기존의 디터미니스트 시스템에서는 매우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LLM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말씀드린 이유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새로운 필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이 새로운 필러는 이렇게 4가지를 보게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응답 내용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 내용까지 보게 되면서 할루시네이션이나 뭐 페이스풀네스와 같이 근거 있는 답변인지 같은 부분을 이제 잡을 수 있도록 응답 내용을 보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요청수뿐만 아니라 토큰까지도 이제 계산을 하면서 비용과 같은 레벨을 맞춰가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어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런 것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인젝션이나 뭐 별도의 가드레일이나 PI 탐지 같은 시그널이 필요로 할 수 있겠고요.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API 인프라 시큐리티와 이제 기존과 같은 플레인에 두면서 이
이게 LLM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앞단의 백엔드에 대한 문제인지를 함께 한 트레이스에서 따라가는 부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네 가지로 운영적인 입장에 있어서 조금 펼쳐서 정리를 해보면 퀄리티, 퍼포먼스, 코스트, 세이프티 이렇게 네 가지 주제로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퀄리티적인 부분에서는 만약에 레그 서비스라고 하면 이런 라가스라는 프레임워크 네 가지 지표를 주로 많이 참고를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페이스풀네스, 그리고 응답이 리트리브드 컨텍스트에 근거를 하는지, 그래서 실제로 근거 있는 답변인지를 보면서 할루시네이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앤서 릴리벤스로 내가 한 질문에 있어서 필요한 답을 하는가, 엔티티가 누락되진 않았는지 아니면 동문서답을 하지 않았는지와 같은 방면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컨텍스트 프리시전과 같이 리트리브된 문서가 답에 쓸모가 있었는지, 리트리브된 문서라고 하면 이 AI가 생각했을 때 필요한 문서다, 참고할 만한 문서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이런 문서가 실제로 답에 쓸모가 있었는지 보고 컨텍스트 리컬은 이제 이 답에 필요한 문서를 전부 가져왔는지 누락된 문서가 없는지를 지표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의 지표들을 아래 세 가지 방법으로 병행을 해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LLM 저지라고 더 강한 LLM 모델로 채점을 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독에서도 이러한 LLM 저지 방법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레퍼런스 베이스로 골든 데이터셋, 이제 흔히 정답지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와 실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용자 피드백을 받아서 이것도 함께 참고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측에 이제 여기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실제 데이터독에서 이렇게 할루시네이션, 이 트레이스 안에 평가가 되어서 바뀌는 부분을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퍼포먼스 측면인데요. 이제 LLM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스트리밍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리밍 응답으로 인해서 레이턴시가 하나의 지표로 딱 떨어지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TTFT로 리퀘스트부터 첫 토큰이 나올 때까지 언제 첫 글자가 보이는가를 랑 함께 그 뒤로 매끄러운가 ITL 토큰 사이에 있는 레이턴시를 보게 되면서 사용자가 이 레이턴시에 대해서 체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지표뿐만 아니라 토큰 per 세컨드에서 시스템 처리랑 그리고 end-to-end 레이턴시에서 실제 스트리밍이 아닌 비스트리밍 UX에서까지 레이턴시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참고하면 좋을 부분이 이런 TTFT만 보게 되면 이 ITL 부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엔트로픽이나 챗 GPT 같은 호스티드 모델에서는 자체 큐가 있어서 내 시스템, 자기 시스템만 봐서는 롱테일의 원인을 못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스에 이런 어떤 모델을 썼는지, 프로바이더는 누군지, 리전이나 버전까지 함께 박아두게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디버깅에 참고하시기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어서는 코스트 부분입니다. 그래서 AI 하면 코스트가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먼저 인풋, 아웃풋 토큰을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첫 번째 지점입니다. 보통 아웃풋이 인풋보다는 3, 5배까지도 비쌀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토큰 수를 확인해 보고 이제 토큰 per 리퀘스트 해서 요즘은 서브 에이전트들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실제 리퀘스트마다 이런 그 서브 에이전트에 따라서 실제 사용한 토큰 수가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리퀘스트마다 어떤 토큰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추적을 해보고 캐시 힛 레이트로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토큰 수의 한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캐시 힛 레이트도 살펴보고 이것들을 이제 피처나 유저나 테넌트별로 분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코스트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독에서는 800개 이상의 모델의 단가가 내장되어 있어서 이렇게 그냥
모델별 단가를 주지 않아도 토큰으로만 비용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코스트 매니지먼트라고 클라우드 시스템의 비용을 함께 추적해주는 모니터링을 도와주는 이제 프로덕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오픈 AI나 엔트로픽과 같은 이런 청구서들을 모델이나 프로젝트, 피처나 테넌트별로 단위해서 분해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워크로드의 GPU 사용량이나 모델 레이턴시, 토큰 비용을 하나의 플레임에 두어서 이제 이런 트레이드오프 같이 비용은 줄이되 레이턴시는 유지와 같은 이런 트레이드오프 의사결정에 크게 도움을 주는 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네 번째로 세이프티 부분인데요. 이제 앞서 말씀해주셨던 What's Top 10 for LLM 어플리케이션을 참고해 봤을 때 이렇게 10가지의 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지표인 프롬프트 인젝션에 있어서는 뭔가 한 가지 참고하면 좋을 부분이 프롬프트 인젝션을 패치 가능한 버그로 보는 것보다는 이거를 패치 가능한 버그가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다는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흔히들 아예 프롬프트 인젝션을 0으로 만들겠다,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겠다가 아니라 프롬프트 인젝션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얼마나 잘 잡을 수 있는지, 놓치는 부분이 없이 탐지가 100% 될 수 있는 부분에까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격리나 제한의 문제로 다루는 부분이 오히려 프롬프트 인젝션을 막는 데 유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한 이제 캐스케이드 형식의 가드레일 구조를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인풋 레일, 아웃풋 레일을 주어서 인풋 레일과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 인젝션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아니면 제일 브레이크 분류기 같은 부분을 주어서 먼저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웃풋 레일에서는 PII 스캐너, 톡시티나 퀄리티 위반이 일어나지 않았는지와 같은 아웃풋 레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 센시티브 데이터 스캐너를 주어서 실제 LLM 요청이나 응답에서 PI를 자동으로 스캔 치환하는 프로덕트를 함께 붙일 수 있습니다. 이 센시티브 데이터 스캐너는 데이터도 LLM 옵저비리티에 들어가 있는 프로덕트는 아니고 이것도 별개로 원래 잡아주는 프로젝트인데 이렇게 LLM 옵저비리티랑 함께 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LLM에서 새로운 필러가 필요한 이런 네 부분이 네 가지 필러가 기존의 매칭 로그 트레이스에 대해서 대체된다는 부분이 아니라 이 매칭 로그 트레이스는 여전히 필요해서 함께 보되 이런 LLM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 새로운 네 가지 필러를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번 데이터도에서 LLM 옵저비리티를 어떤 식으로 보여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간략하게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기능이 많아서 조금 축약적으로 이 오퍼레이션 인사이트, 트레이스 앤 디버그, 이밸류에이션, 익스피리언스 이런 관점에서 네 가지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오퍼레이션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우선 별도의 세팅 없이 이렇게 SDK만 설치를 하게 되면 이런 OOTD 대시보드라고 데이터독에서 지원해주는 대시보드가 있는데요. 이 대시보드 안에서 요청량과 레이턴시, 그리고 에러 트래킹, 그리고 토큰 소비량, 그리고 모델 사용량 분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뷰로는 이제 트레이스 앤 디버그는 우선 이런 식으로 각 스팬이 인풋, 아웃풋, 프롬프트나 토큰 수, 레이턴시 에러, 모델 파라미터까지 담고 있어서 이렇게 스텝별로 들어가서 스팬 레벨별로 디버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무엇이냐 했을 때 이렇게 실패 지점을 단번에 확인할 수 있어서 스팬 레벨로 디버깅을 하기 때문에 그 단번에 실패 지점을 확인할 수 있어서 루트 커즈 추적이 용이하게 가능하고요. 또 이제 APM과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트레이스 아이디를 공유하기 때문에 LLM 앞단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까지도 한 트레이스 안에서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보이시는 이 뷰가 플레임 그래프인데요. 이 플레임 그래프를 통해서
유저 인풋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모델콜, 그 다음에 톨콜, 그 다음에 리스폰스까지 전체 호출 경로를 타임라인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밸류에이션 기능인데요. 이 이밸류에이션은 데이터록에서는 할루시네이션이나 토픽 릴리번시, 그 다음 톡시티, 네거티브 센티먼트, 프롬프트 인젝션, PI 등 LLM 운영에서 자주 쓰는 이밸류에이션을 우선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각각 회사마다 자신이 원하는 이밸류에이션 기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커스텀 이밸류에이션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하시게 되면 쉽게 커스텀 이밸류에이션까지도 함께 트레이스 안에서 평가돼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스 안에서 운영돼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이밸류에이션 진행했을 때 매트릭만 나오게 되면 실제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확인하기가 어렵게 되잖아요. 이렇게 트레이스 안에 박혀있게 되면 예를 들어 페이스풀네스가 0.5 이하인 트레이스만 나는 추출해서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쿼리까지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익스페리먼트와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한 서비스인데요.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런 프로덕션 레벨의 트레이스에서는 이렇게 익스페리먼트 플레이그라운드 버튼이 있게 되는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임포트가 되고 임포트가 되게 되면 프롬프트나 모델 그리고 파라미터를 한번 바꿔서 즉시 리플레이가 됩니다. 즉시 리플레이가 된 결과를 레이턴시나 코스트 출력이 어떻게 모델마다 그리고 프롬프트마다 파라미터마다 변하는지를 직접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빠르게 내가 생각한 가설을 검증을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스 안에서 좋은 케이스를 큐레이션을 해서 이제 버전별로 관리되는 데이터셋으로 팀이랑 함께 공유를 하면서 실험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 이제 익스페리먼트 SDK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데이터셋 위에서 실험을 실행을 하게 되면 모든 LLM이나 툴, 리트리버, 에이전트 스텝이 자동으로 트레이스화되면서 한 화면에서 이렇게 비교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컴퓨터적인 부분은 이제 붙여드릴 스크린샷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처럼 이제 클로드 소넷이나 GPT 같은 모델에서의 답변들을 함께 비교해 볼 수 있고요. 이런 걸로 한번 정량적인 트레이드오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첫 번째로는 LLM은 디터미니스트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트레이스, 로그, 매트릭 같은 옵저비리티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런 CPU에 그래서 새로운 관측 필러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퀄리티, 퍼포먼스, 코스트, 세이프티 이렇게 네 가지 주제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도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측정하고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셋을 보완하고 마지막으로 사용자 환경까지 개선하는 이런 루트를 만들어야 같은 실수를 두 번 하지 않는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매우 축약해서 공유를 드린 것 같은데 만약에 조금 더 환경이나 이런 거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데이터롭에서 러닝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러닝 센터에서 직접 트레이스 켜고 이밸류에이션까지 따라가는 코스를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발표 관련해서 Q&A 질문사항 있을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발표 잘 들었습니다. 에이전트 사실 개발하면서도 이런 옵서비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걸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퀄리티 부분에 좀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 골든스테이트 구축을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골든스테이트 구축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 트레이싱 해야 되는데 골든스테이트 구축 때 좀 어떻게 구축하고 싶다 이런 팁이 있으실지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옵서비리티에서 사실 LLM이 가지고 있는 모델의 지식을 가지고 얘가 응답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툴을 유지나 웹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료를 기반으로 추론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관측할 때는 어떠한 지표나 어떠한 부분을 바라보면 관측하기 좋은지 궁금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 골든셋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많을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LLM 같은 그런 AI 시스템 같은 경우 대부분 다 데이터셋이 많을수록 좋긴 하겠는데 이제 데이터북에서 제가 봤을 때 지원하는 그런 골든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뭔가 많다기보다는 이게 팀 간에 공유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서로 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서의 그런 답변이 나오는 그런 일부분만 추출하는 방향으로 지향하는 걸로 보이고 있어서 우선 그런 데이터독의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우선 그런 부분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그 두 번째 질문 혹시 다시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에이전트가 추론을 할 때 이 추론 결과가 LLM 모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추론을 했는지 아니면은 이거를 외부 자료들이나 기세를 통해서 이 추론을 했는지 그러한 분류를 위해서는 옵서버빌리티의 어떤 부분을 바라봐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우선은 약간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게 데이터북에서도 우선은 LM 옵저빌리티를 지원을 드릴 때 대부분 이제 매그 기반 서비스를 위주로 지원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약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아직까지도 조금 진행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질문, 비용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성관계로 해가지고 걱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이제 좀 위험성이라 해야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요금이 2배로 나오셨다. 그렇게 하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가드레일로 해가지고 문서 정형화시켜가지고 그걸로 이제 많은 정보집, 아닌 정보집 판단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는 새로운 제시한 방법을 쓰고 어떠한 경우에는 그냥 정형화된 테스트로 거짓말인지 아닌지 구분하는지 그 비용을 써서라도 이거를 왜 써야 되는지 그냥 원래 방법대로 해도 됩니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음 부분 모든 응답에 돌리는 비용 2배, 네. 샘플링 기본 효과가 기본이라고 하셨는데 어떠한 경우에 이제 그 기본인데 어떠한 경우에는 비용을 2배 써서라도 이거를 써야 될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모든 응답에서 돌리기보다는 샘플링이나 이런 비동기 평가를 말씀드리는 게 어떤 특정 체스를 이거는 LM에서 돌리고 싶다라고 해서 골라서 돌리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무작위로 추출해서 퍼센트별로 왜 100% 돌리게 되면 사실 이거는 조금 비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제 회사별로 50%나 80% 이런 식으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우선 발표를 잘 들었고요. 아무래도 들어보다 보면 추론 중심의 옵저빌리티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서 혹시 학습 워크로드에서는 좀 유의미하게 지켜볼 수 있는 지표나 그런 팁들이 있다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많은 옵저빌리티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리다 보면 약간 우선 이 부분이 아무래도 학습에 도움이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인프런스 추론이 된 이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모델이나 이런 실험 같은 경우를 방향성을 잡으면 좋을지 같은 거 만약에 오픈 AI나 소넷 같은 모델 중에서 어떤 모델을 선택을 해야 실제로
추론 정확성이 높아질지 같은 부분이나 아니면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셋 같은 경우를 이제 수집을 하게 되면 이제 내가 만든 그런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셋이 높게 나오는 케이스 같은 경우를 이렇게 실제 실험을 해보고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 모델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네 가지 필러를 이제 서비스를 위해서 제안하시는 거고,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그 세 개의 로그 웹 페이스 필러랑 어떻게 결합해서 사용하게 되는지 새로운 개념으로 사용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뭐 트레이싱 기반에서 사용하게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네, 그 LLM 옵저비리티 서비스는 아무래도 기존 스리플러 네티브 트레이스 중에서 트레이스 부분 위에 아마 조금 확장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스팸 수집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런 매트릭 로그보다는 이렇게 트레이스 위에서 어떤 식으로 응답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고 이베루에이션 같은 부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 스리플러 위에 트레이스에서 조금 확장된 LLM 서비스를 위해서 확장된 영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시간 관계상 Q&A는 여기까지 진행하고 혹시 쉬는 시간까지 계신가요? 쉬는 시간 계신가요?